통이에요. 자, 일단 외국인들 선물 매도 반틈 줄였습니다. 4천억 넘어갔었다가 최종적으로 2천억으로 매도로 끝났어요. 물론 매도라서 아쉽지만 지금 환율을 생각하면 이 정도만 돼도 선방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도 줄이면서 끝났으니까 원래 하던 전략이 그거니까요. 끝까지 다 매수 전환까지는 못해도 그래도 매도량을 좀 줄이면서 결국에는 여기선 2천억 결국 순매수 산 거 효과가 나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매수 시점이 3시 10분부터니까 3시 10분이면 여기서부터네요. 여기서부터네. 여기 요때부터 다시 채워 넣은 거지요. 크게 보면 외국인들이 다시 채워 넣는 시점은 3시 10분. 여기 솎아내고 여기서부터네요. 결국에는 평균 단가가 여기예요. 여기서 다시 2천억을 산 겁니다. 아직 누적으로는 위에서 팔아왔지만 그거는 다시 돈으로 현금으로 갖고 있을 테고 여기 보시면 이게 분봉의 추세인데 30분봉으로 좀 볼까요? 2천억 매도네요. 아이고 30분봉으로 좀 볼게요. 30분봉으로 좀 보면은 이 흐름 자체가 정말 아슬아슬한 범위를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슬아슬하게 가고 있어요. 아슬아슬하게. 아직도 최저 수준이죠. 바닥은 바닥이 막 쏟아지는 그것만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악재는 계속됩니다. 악재의 끝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7월 내일이랑 모레 어떻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중순에 해당되는 시장 악재 및 불확실성은 뭐 6월 선물 옵션 만기 수준 뭐 그 보다 뭐 더하진 않겠지만 뭐 거의 그 정도 수준에 육박하는 정도로 중요도가 높습니다. 왜냐면 1312원이네요. 환율에 대한 문제가 6월보다 더 심각해졌고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 지수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거의 뭐 최고치를 찍을 거라는 전망 시장 예측 컨센서스는 8.8% 정도인데 실제로는 9%를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이제 미국에서의 전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점이 좀 부담을 좀 느끼면서 나스닥 선물도 오늘도 추가적으로 또 빠지고 있습니다. 0.74% 정도 지금 빠지고 있고 거기에 이제 중국 봉쇄 11개 도시 하루 100명 정도 확진자 발생으로 11개 도시에서 봉쇄를 하면 세계 경제가 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죠. 그거 우려감, 아직 확정은 아니니까 우려감. 그렇게 되면 어떡하나 이런 우려감. 거기에 갑자기 러시아가 난데없이 독일에 가스관 공급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도 끊어버린대요. 일주일 정도. 한시적인 뭔가 이상하죠? 한시적인 공급 중단. 이게 갑자기 한 방에 어제부터 오늘까지 쏟아진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 더블링 현상 이름도 만들어냈어요. 더블링 현상 이름도 참 뭔가 사람들 요동치게 만들어놨죠. 37,000명 여러 가지 상황들이 갑자기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 방에요. 그러면서 나스닥이 어제 2.2% 오랜만에 다시 또 2%대 하락으로 좀 반등 좀 하다가 그렇게 밀리고 또 추가적으로 하락하고 중국 증시도 하락하고 우리도 하락하고 뭐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외국인들의 종합 포지션 유지하고 있고요. 만기 포지션의 옵션물 그렇게 큰 변화 없습니다. 오늘 개인들이 장중에 콜옵션을 5만 얼마까지 했어? 개인들이 6만 계약 근처까지 사들이다가 외국인들이 선물을 사들이기 시작한 시점부터 해가지고 개인들이 콜옵션을 버립니다. 그 콜옵션은 콜 매도는 기관들이 가져가요. 그런 변화가 있죠. 기관들이 고스란히 가져가죠. 콜 매도는 개인들의 콜 방향, 베팅 금액 말고 계약수로 개인들이 상방 베팅을 했던 것을 일부 3시 10분 이후에 외국인들이 선물을 살 때 철회를 하면서
반 이상 줄여버립니다. 콜베팅량을 좀 줄여버렸다라는 거. 그러면서 동시에 기관들이 그거를 가져갔어요. 외국인들의 종합 포지션 자체는 선물 2천억 매도로 바꿔지진 않습니다. 이 손익분기점만 좀 바뀌었겠죠. 이렇게 해서 현재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만기가 결국 만기 이틀 남았는데 과연 뭐를 생각하는 건가? 수목 이제 진짜 게임을 끝내야 되는데 수고 외국인들 많이 입장에서는 하셨습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 이거 게임을 빨리 끝내야지. 외국인들의 현재 선물 말고 선물은 상방이니까 뭐 얇은 개인이 상방이니까 스마트한 거 같죠. 외국인들은 옵션에서 현재 기준으로 손익분기 BEP를 좀 보자면 대략적으로 한 310 이상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손실 구간은 295라인 그 정도 돼 보여요. 외국인들부터 볼게요. 외국인들 만기 포지션 목요일 만기 포지션이에요. 목요일 만기 포지션에 외국인들은 딱 세 가지로 볼게요. 손익분기 현재는 손실 중, 옵션 현재 손실 중, 옵션만 선물 제외, 옵션만 선물은 일단 옵션 게임을 먼저 하고 갈 테니까 옵션 현재 손실 중. 손익분기는 310 정도 위인 것 같습니다. 위. 그다음에 최대 손실 구간, 최대 수익 구간은 무한대 위 상방. 최대 손실 구간은 295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은 이제 이런 구조를 지금 갖추고 이틀을 남겨오고 있고 기관들 금융투자가 거의 다 하니까요. 투신 왔다 갔다 하지만 금융투자에 대해서만 꼭 집어서 본다면 그냥 기관 전체로 하면 좀 왜곡이 돼요. 금융투자가 옵션을 가장 욕심을 많이 냅니다. 그래서 금융투자에 대한 손익분기를 많이 좋아졌어요. 317.5 이하로 바뀐 것 같아요. 거의 그 정도까지 수익 구간이 287.5부터 약 대략적으로 조금씩 바뀌니까 약 317.5 구간에서 전체 다 수익 구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올라왔죠. 금융투자도 방어를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를 좀 많이 하면서 어떤 구간에도 수익을 볼 수 있게 좀 조치를 좀 취해놨고 계속 조금씩 조절하니까 근데 좀 바쁘게 조절했네요. 최대 수익 구간은 그래도 295대 정도 되네요. 최대 수익 구간은 외국인이 가장 큰 손실을 보는 구간은 295 정도에서 최대 수익 구간이고요. 최대 손실 구간은 반대로 무한대 상방이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과 정반대죠. 결국에는 금융투자의 수익 구간을 잡는 거는 금융투자가 매도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이 구간 골고루 약간 횡보 구간, 전체적인 횡보 외국인이랑 구간이죠. 기관이랑 수익 나눠 먹으면 되겠네요. 횡보 구간에 있는 그런 구간이 이제 금융투자의 수익 구간이고 최대 수익과 최대 손실 구간이 서로 뒤집혀 있어요. 거기에 이제 개인들이 어떻게 개입을 하느냐. 개인들이 오늘 사실 콜옵션 매수량 그 수량이 많아지면서 사실 좀 상방에 제한이 많이 걸릴 수 있다고 봤는데 좀 많이 줄여가지고 그나마 그 힘이 좀 더 약해진 건 있습니다. 일단은 개인들의 손익분기는 300한 9포인트 이하 정도로 맞춰져 있어요. 계획대 309 이하 정도면은 뭐 수익 구간 형성이 됩니다. 요거 한 290으로 볼게요. 88 정도 보죠. 90 정도로 볼게요. 너무 과하게 가니까. 약 개인은 309 이하 수익 구간을 지금 잡아주고 있고 최대 이제 수익 구간이 대략적으로 한 290 포인트 정도에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최대 손실 구간은 또 개인들은 좀 독특하네. 최대 수익 구간은 290 정도로 되어 있고 최대 손실 구간은 양극화입니다. 양극화 현상. 그거보다 더 많이 떨어지면은 뭐 손실이고 뭐 그보다 더 떨어질 일은 없어요. 실질적으로 카이저님 추천 실질적으로 감사합니다.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손실 구간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 309 이상으로 넘어갈수록 그러면 지금 굉장히 개인들도 수익을 보기가 쉬워진 구간이 됐어요. 만약에 이대로 외국인들이 310 위로 안 올려주면은
개인들하고 금융투자하고 수익입니다. 그렇죠? 뭐 그냥 그대로 끝날 수 있어요. 외국인들이 가끔 가다가 개인한테 기관과 함께 먹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옵션을 잘 포기해요. 이렇게 있으면은 현재 기준 이틀이니까 좀 크게 바뀌는 건 제한이 있어요. 뭐한 5% 5포인트 이내에서는 바뀔 수 있지만 외국인들은 여긴데 기관은 개인들은 309 이하 딱 여기가 개인이에요. 개인. 기관은 290 이하는 생각 안 하고 기관은 요런 구간에서 수익을 보는 구조예요. 자, 요 범위에 들어와야지만 외국인과 기관들이 함께 먹어요. 그렇죠? 요 범위 309 밑으로 최저 되면은 309네요. 뭐 대략 310이에요. 이것도 대략 뭐 왔다 갔다 하니까 요 대략 310입니다. 10이라고 보면 돼요. 어차피 그 정도로 바뀔 수 있으니까 310이라고 그냥 깔끔하게 놓고 보면은 요 싸움이에요. 결국 기관이 개인과 먹을 거냐 외국인과 같이 먹을 거냐 요거 같아요. 그 이틀 동안에 저는 여기 안에 들어오는 게 맞다고 보는 상황인데 외국인들이 과감히 포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럼 거죠. 310 동전 앞뒤내기에서 옵션- 동전을 세우는 외국인들의 묘기. 옵션에서 외국인들이 생각보다 포기가 빠릅니다. 포기를 해버리고 선물에 집중해버려서 옵션에서 뭐 한 예를 들어 한 300억 손실 봤으면 선물에서 한 2천억 가져가려고 해요. 1천억, 2천억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뭐 옵션 포지션이 뭐 100% 이걸 맞추는 수는 없어요. 그게 100% 맞았으면은 지금 320, 30은 갔어야 됩니다. 외국인들이 극대화 수익. 하긴 뭐 기관들이 방해하니까 안 되긴 하겠다, 그죠? 그래도 외국인들은 지금 최대한 땡기려고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 계속 누르고 뭐 다시 사고, 누르고 다시 사고만 반복했기 때문에 이틀 동안 어떤 악재가 시장에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겠습니다. 악재로 작용할 만한 내용들은 너무 많아요. 당장 내일 우리 금리 인상 결정이 있죠. 뭐 빅스텝이 거의 기정사실화돼 있고 사상 처음으로 그것 때문에 시장은 굉장히 우려감이 높은 상황이지만 또 그게 그만큼 또 미리 알려져서 먼저 떨어진 상황이죠. 우리가 빅스텝을 가야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 이미 어느 정도 전부터 예정이 돼서 지금까지 왔던 거기 때문에 오히려 홀가분하게도 올라가 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 악재로 작용하자면 한없이 작용을 하겠지만 그 다음 날 밤 9시 반쯤 10시 9시 반 10시 반 요쯤 발표하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일단 시장 컨센서스는 8.8%로 거의 뭐 역대 최고 기록이죠. 거의 그러면. 근데 이거보다도 더 오버해서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미국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분석을 9%까지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부담돼서 미국 증시 내려오고 있고 현재도 선물도 빠지고 있습니다. 뭐 발표가 나와서 난 다음에 다시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발표될지 모르고 어떻게 시장 반응할지도 봐야 되는 거니까 진짜 얼마나 오버해서 나올지 아니면 진짜 컨센서스에 맞게 나올지 모르니까요. 그 다음에 딱 끝나면 우리는 이제 만기일이고 그 다음 날은 미국 만기일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는데 마침 그 만기일에 우리가 14일 만기고 미국 만기가 15일 이런데 마침 딱 요 일정 끼고 바이든의 사우디 방문이 있죠. 순방이 있죠. 중동 방문이 있죠. 참 요게 일정이 뭐 갑자기 잡힌 게 아니라 한두 달 전부터 잡혀져 있었는데 마침 위치 선정을 여기다 해놨어요. 네, 위치 선정. 정말 중요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일정들이 만기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의 변동성 근처에 강화되는 거는 뭐 당연한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어떤 식으로 누가 이길지 기관이 개인하고 같이 수익을 내면서 끝날지 외국인이 기관하고 같이 수익을 내면서 끝날지 둘 다 가능한 입장입니다. 시장에 수능을 하면서 보고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은 코로나 더블링 현상 뭐 이름도 그냥 만들어낸 것 같은데 그죠? 그냥 뭔가 공포스럽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따른 일단 바이오 제약주들의 파동을 최대한 이용을 하고 일단 좀 끼 있는 것들을 노려가지고 좀 이용을 하고 다시 시장이 좀 진정되면 돌아와서 좀 정리를 하는 뭐 그런 방향으로
또 그 다음에 이제 하락이 끝난 상승장을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무한정 하방으로 내려갈 수 없는 게 또 시장이니까 지금처럼 개인들에게 계속 과도한 공포감과 우려감을 머릿속에 주입시켜 주는 그런 시기. 뭐 지금 이렇게 팬데믹을 또 다시 만들려고 코로나를 갑자기 급증시키는 것처럼 이렇게 강조하는 것도 오히려 또 인플레이션을 좀 잡는 효과를 보게 될 수도 있으니까 사람들의 소비를 또 위축시키면서 뭐 이게 어떤 목적인지 모르겠고 진짜 어떤 누군가 조정하는 건지 아무것도 몰라요. 하지만 상황이 그렇게 전개가 되고 있다라는 거는 투자자로서 한 번씩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에 지나가면서 일정이 어, 어떻게 지나가고 어떻게 수치가 확정되는지 보면서 그리고 시장 반응이 어떻게 되는지 보면서 다시 한번 중간에 업데이트 해드리는 날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목요일쯤 될 것 같네요. 목요일 금요일쯤.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또 여기까지 마치고 카톡방 동호회 주식투자 동호회에서 선물 옵션 읽기 시황 읽기와 종목들 공부 같이 해 나가실 분 수고하셨습니다. 카톡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오픈 카톡으로 유튜브 댓글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아침 8시 반에 아프리카 TV에서 수고하셨습니다.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